관절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그냥 일반적인 인공관절을 썼다고 하더라도 그 인공관절이 깨지고 나면 이미 뼈 자체는 많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공관절을 끼워 넣을 수가 없어요. 안정성이 없는 거예요. 뼈 자체가 유지를 못하니까. 그럴 때 이제 그 인공관절에다가 이제 그 무릎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템이라고 해서 긴 막대기를 꽂아서 이렇게 뼈에다 끼워 넣는 식으로 좀 할 수가 있는데, 이 고관절 인공관절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렇게 끼워 넣는 방식이라서 조금 더 얇고 깊이 꽂을 수 있는 그런 타입의 인공관절로 좀 바꿔줘야 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술 읽어주는 남자 수익남 닥터 콩깍지 조재 원장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인공관절 주변 굴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때는 인공관절 주변에서 굴절이 됐는데 인공관절은 좀 안정성이 있을 때, 인공관절은 덜렁덜렁거리지 않는데 뼈만 부러졌을 때 단단하게 고정을 해가지고 낫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고, 이번에는 인공관절 자체가 파손이 되거나 인공관절 주변의 뼈가 손상이 되면서 인공관절이 흔들릴 때, 흔들흔들 거릴 때, 그럴 때는 이제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냐,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난번에는 이제 무릎 수술하신 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고관절 수술하셨던 분이세요. 요분은 83세 어머님이셨는데 한 5년 전에 이제 대퇴 경부골절, 대퇴 목이 댕강 부러져가지고 다른 병원에서 이제 인공관절 수술하셨는데, 이번에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시면서 쿵 했는데 이제 일어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내원을 해서 이제 엑스를 찍어 보니까 뼈가 이제 부러지신 거죠. 자, 어떤 식으로 부러졌을까 보시면 인공관절 예전에 했던 그런 인공관절이 있어요. 고관절 인공관절이고요. 여기 보시면 굴절선이 좀 이렇게 좀 가 있거든요. 인공관절이 이게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쇠코챙이처럼 이렇게 뼈에다 콱 하고 이렇게 심어 놓는, 꽂아 놓는 그런 방식으로 수술을 하는데, 하필이면 거기가 이렇게 사선으로 좀 깨져 버렸어요. 이게 이렇게 보면은 꺾였거든요. 이 뼈 자체가 지금 요 라인하고 요 라인하고 원래는 직각으로 좀 맞아야 되고, 지금 요 라인도 원래는 이제 요 라인하고 맞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깨지면서 이렇게 꺾였어요. 이 소리는 뭐냐? 인공관절 자체가 지금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뼈가 꺾였어도 인공관절이 똑바르면 저런 식으로 틀어지지 않거든요. 인공관절이 좀 뭔가 안정성이 좀 없다. 생각보다 이게 뼈가 상당히 좀 많이 벌어졌어요. 엄청나게 좀 많이 벌어졌어. 특히나 고관절 인공관절은 이 위쪽에 요 조금 좀 두꺼운 요 부위가 안정성을 되게 주는 부위거든요. 아래쪽은 뭐 그렇게 안정성 많지는 않고, 위쪽이 저게 인공관절이 돌거나 틀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저 부위가 뼈하고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제 하필이면 저 부위를 잡는 뼈가 이제 깨진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벌어져 있고,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저 인공관절이 이미 뼈에서 덜렁덜렁거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뼈를 붙인다고 해가지고 이 덜렁거리는 인공관절이 뼈랑 붙진 않거든요. 이럴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저 인공관절을 빼버리고 뼈를 고정을 하면서 인공관절을 다시 넣어야 되는 거죠. 새로운 인공관절을.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 원래 크기하고 같은 인공관절을 넣어서는 이게 안정성을 잡을 수가 없어요. 조금 더 안으로 이렇게 골절선이 없는 더 아래쪽으로 깊이 좀 인공관절을 박아 넣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고관절뿐만 아니라 이제 무릎관절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무릎관절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그냥 일반적인 인공관절을 썼다고 하더라도 그 인공관절이 깨지고 나면 이미 뼈 자체는 많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공관절을 끼워 넣을 수가 없어요. 안정성이 없는 거예요. 뼈 자체가 유지를 못하니까. 그럴 때 이제 그 인공관절에다가 이제 그 무릎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템이라고 해서 긴 막대기를 꽂아서 이렇게 뼈에다 끼워 넣는 식으로 좀 할 수가 있는데, 이 고관절 인공관절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렇게 끼워 넣는 방식이라서 조금 더 얇고 깊이 꽂을 수 있는 그런 타입의 인공관절로 좀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수술할 때 이제 빼놓는 사진인데, 보면 뼈가 딱 요 위쪽에만 좀 붙어 있는 거 좀 볼 수가 있어요. 이 아래쪽에는 뼈가 거의 안 붙어 있거든요. 이 아래쪽은 이제 이게 흔들리지 말라고 좀 깊이 돼 있는 거지, 실제로 이 관절의 안정성은 위쪽에서 잡고 있는 거니까, 거기서 깨졌으니까 당연히 인공관절이 덜렁덜렁 거리는 거고, 뼈를 고정을 하더라도 더 덜렁덜렁하는 인공관절이 뼈만 고정했다고 딱 붙는 거 아니잖아요. 특히나 요 인공관절은 뼈랑 인공관절이 직접 붙게 돼 있는 인공관절이에요. 이거는 시멘트로 고정하는 타입이 아니라서, 그래서 더더욱 이걸 고정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보다시피 아까보다 훨씬 좀 긴 요 아래쪽으로 길게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긴 인공관절로 좀 바꿔준 거죠. 그 다음에 위에 뼈 부러졌던 거는 또 따로 이런 집게 모양의 그런
쇠판을 대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좀 고정을 한 거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수술을 해놓으면 뭐 이 어머님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뼈가 좀 붙어야 되지만 저 아래쪽에 쇠꼬챙이처럼 길게 꽂아져 있는 그런 부분이 안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주기 때문에 한 5, 6주 정도 이제 목발 쓰고 이제 워커 잡고 하셔야 될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는 그냥 뭐 짚고 걸어 다니실 수 있어요. 수술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는 그냥 뭐 어느 정도 휠체어 타고 이제 보행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인공관절 자체를 교체를 하면서 골절 고정을 같이 하는 그런 방식이 있죠. 다음 수술은 조금 더 큰 수술이었는데 이 어머님은 이제 80세셨어요. 이 어머님도 넘어지시면서 한 7년 전 그때 이제 대퇴경부 골절로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이 어머님은 아까 어머님이랑 다른 게 뭐냐면 다리가 약간 이렇게 좀 휘어 있어. 가끔 이제 어머님들 보면 뭐 무릎이 휘신 분들이 많지만 뼈 자체가 그렇게 둥글게 좀 휘어 있으신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 중에 골다공증이 있으셔가지고 골다공증 약을 오래 쓰신 분들, 그런 분들은 부전골절이라고 해가지고 이 골절이 이렇게 중간에 가장 휘어진 그 피크에서 깨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이 어머님은 이제 보니까 다리가 약간 좀 휘어 있는 상태인데 인공관절을 넣은 그 끝허리가 하필이면 그 피크에 딱 닿아 있어요. 이럴 때는 훨씬 더 잘 부러질 수 있거든요. 이 보시면은 이 인공관절 끝허리가 여기 걸려 있어. 이게 보면은 가장 이게 좀 휘어진 그 중앙 정도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저게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처음에 한 몇 년은 괜찮은데 조금씩 뭔가 계속 허벅지 중간 정도가 아파. 계속 이게 안 좋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뼈가 여기 약간 좀 튀어나온 데가 있고 이 금도 살짝 보이거든요. 이제 스트레스 골절로 진행이 좀 되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잘 안 나타나니까 나는 왜 계속 걸으면 자꾸 허벅지 중간이 아프지, 이상하다 병원 가도 글쎄요 괜찮은데 인공관절 잘 유지되고 있는데 거기 뭐 이상 없는데,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은 약간 이제 슬슬 금이 가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뚝 그냥 발걸음 디디면서 힘을 탁 줬는데 갑자기 뚝 하면서 이제 나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중간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끝허리에서 이렇게 나가버렸어. 근데 하필이면 여기 이제 부전골절, 골다공증 약을 너무 오래 썼을 때 뼈 자체는 되게 단단해요. 뼈는 무지하게 딱딱해. 저런 뼈 수술해보면 구멍 뚫기도 쉽지 않거든요. 너무 딱딱해서. 근데 무조건 딱딱하다고 뼈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유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유리 무지하게 딱딱하잖아요. 그렇다고 안 깨져요? 아니죠. 오히려 쉽게 깨지죠. 그냥 탁 떨어뜨리면 쨍그랑하고 깨지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스트레스가 계속 좀 가면 원래 정상적인 뼈는 약간의 탄력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그냥 뼈에서 좀 흡수를 하고 흘려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안 되니까 스트레스가 가장 많이 모이는 곳, 특히나 이제 저런 식으로 좀 뭔가 그 휘어져 있는데 제일 중간부, 특히나 저런 식으로 또 인공관절이 딱 그 부위를 또 이렇게 계속 눌러서 체중이 좀 그쪽으로 많이 실린다? 그러면 거기서 부러지는 게, 중간에서 부러지는 게 아니라 끝허리에서 부러져요. 이런 그 부전골절에서 이런 골절은 어려워요. 이거 붓는데도 무지하게 오래 걸리고요. 수술 자체도 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사실 저 뼈를 맞춰 놓는다고 하더라도, 저 뼈가 붙는다고 하더라도 저기서 다시 또 골절이 좀 생길 거 아니에요. 원래 휘어져 있던 뼈 그대로 붙여버리면 골절 자체가 다시 또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을 거니까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럴 때는 아예 그냥 아까처럼 좀 긴 스템으로 좀 더 그 골절선을 좀 길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스템으로 바꾸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면 다리가 약간 이렇게 바나나처럼 휘어 있었는데 지금 보면 똑바르게 돼 있거든요. 뼈를 아예 교정을 좀 한 거예요. 일부 삼각형 모양으로 웨지로 뼈를 일부 좀 잘라내고 딱 교정을 해서 아예 인공관절 자체를 꽂아 넣은 상태에서 다리가 좀 똑바르게 펴지게. 그래서 이분 지금 보시면은 거의 이제 다리가 이제 스트레이트하게 쭉 일자로 쭉 가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좀 안정성을 더하기 위해서 옆에 보면 이제 쇠판을 하나 지금 덧대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요거는 이제 골수광내 정처럼 이제 뼈 속 안에도 인공관절을 꽂아 넣어서 안정성을 준 거고, 옆쪽에다가 쇠판도 하나 좀 덧대가지고 안정성을 추가를 좀 해주고, 플러스 다리가 휜 거 자체를 아예 교정하기 위해서 아예 교정 절골술까지 같이 좀 한 케이스예요. 보시면 위쪽도 지금 그 인공관절이 위쪽에는 이제 원래 바이폴러라고 그래가지고 위쪽은 이제 인공관절이 아니었고 아래쪽만 인공관절이었는데 이제 오래 쓰시다 보니까 위쪽 연골도 좀 다 닳아서 위쪽도 아예 그냥 전체를 바꾼 전체 인공관절로 아예 전환을 좀 한 케이스거든요. 이런 식으로 인공관절 자체
자체가 끝털에서 이렇게 좀 깨져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인공관절을 통으로 새로 바꾸면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거는 뭐 상당히 좀 어렵고 예외적인 케이스라 좀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수술이 잘 좀 돼서 잘 맞아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인공관절 주변 굴절 중에 인공관절의 안정성이 좀 없어졌을 때 내지는 약간의 어떤 특수한 상황, 인공관절을 다시 좀 해야 될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의 그런 인공관절을 바꾸면서 이제 굴절을 고정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았어요. 사실 이거는 뭐 수술을 어떤 걸 하냐는 이제 환자분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죠. 이건 이제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경험이 있는 그런 의사한테 가서 어떤 게 이제 나한테 적합한지, 그냥 인공관절은 놔두고 그냥 고정만 해도 될지, 아니면 인공관절을 통으로 좀 새 거로 좀 갈아 껴야 되는 상황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이제 수술 진행을 좀 하셔야죠. 근데 이거든 저거든지 간에 수술 잘 해놓으면 원래 인공관절을 쓰든 아니면 이제 새로운 인공관절로 교체를 하든 수술 잘 되면 뭐 결과 좋죠. 원래 그 다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 어떻게 좀 또 하나의 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3가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더욱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